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규탄 대회가 끝난 뒤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한근 씨가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신분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IMF의 발단으로 평가되는 한보그룹 사태 때 해외로 도피해 12년째 자취를 감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도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모레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시행 첫 2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훌륭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북 대화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는 징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냉랭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길 희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일정이 다 찼다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뉴스7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안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입니다. 3개 단락으로 구성된 A4 한 장짜리 친서로 맨 끝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달받은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김 위원장이 앞서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은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청와대는 친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북미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흥미로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내용이라며 심중히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관영 매체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제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북한의 반응이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 만약에 실무 협상이면 그거를 공개했다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하는 동안 미북 실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이달 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지대 시찰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 협상에 성과가 있다면 깜짝 만남 성사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미국 안보의 특별 위협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 만남 자체를 위한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을 담은 북한 기록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일정을 끝내고도 시 주석을 숙소까지 안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극진한 예우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평양 금수산 영빈관 입구.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차량을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나란히 서서 맞이합니다. 대규모 집단 체조 관람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까지 정상급 배웅이 이어진 겁니다. 마음은 깊었건만 몸소 숙소에까지 동행하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동지. 북한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극진한 정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 귀국 하루 만에 공개된 북한 기록 영화엔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과 숙소, 공연장 등 각종 동선을 1박 2일 내내 챙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롭게 소개된 금수산 영빈관의 전경도 여러 차례 방송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이 묵었던 백화원 영빈관에서 1.7km 정도 떨어진 시설로 지난 4월까지 공사가 한창이었던 곳입니다. 산책 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은 미일 정상의 골프장 외교를 연상시킵니다. 우이탑 방문 땐 6.25 전쟁 당시 성조기가 불타는 가운데 미군을 함께 공격하는 그림을 배경으로 시 주석이 방명록을 적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선 시 주석 방북으로 북중 우위 공고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북 협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줄곧 가능성이 열려 있다던 우리 정부, 한일 관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G20 의장국이어서 일정이 꽉 차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시간이 제한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회담 개최 여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다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가 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된다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G20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또는 국제기구 대표는 모두 37명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삼척 귀순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비판했는데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대한민국 안보 붕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9.19 남북군사 합의를 당장 무효화하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즉각 무효화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 사실 전파 등 군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군형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먼저 일단 법률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사건을 따지기 위해 국회 국방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별적 참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문 대통령 고발 검토 방침에도 정쟁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계와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재벌 개혁에 나선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권영민 기자입니다. 듣고 협의하고 반영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구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신다면.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이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재벌 저격수의 전진 배치로 재벌 개혁에 더욱 힘을 실는다는 시각에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게 되면 기업의 길을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계와 본인은 병참기지를 맡고 있을 뿐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적극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십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야전사령관들이시고요. 하지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현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강조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이 기조는 일관되게 우리 경제의 체온이 식어가는 원인으로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얼마나 기조전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권육민입니다. 전남 장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인끼리 술을 마시다 칼부림이 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지붕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가 폐건전지에서 납을 빼는 공장이라 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로 공장 근로자 4명이 연기를 마시고 1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하동 형제봉 인근 100m 상공에서 행글라이더 2대가 충돌했습니다. 행글라이더가 이제 도로바로 떨어져, 행글라이더는 무거우니까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 사고로 53살 A씨가 떨어져 숨지고 46살 B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길가 곳곳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어제 낮 4시 20분쯤 49살 C씨가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3차례 찔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하고 이거 만나가지고 이거 먹고 술 취하면 집에 자러 가고 이러는 사이인데. 이날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피트니스 모델 출신 여성이 음주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클럽 안에서도 난동을 부려 쫓겨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 이곳에서 난투극에 가까운 소동이 벌어진 건 어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배우로도 활동한 유명 피트니스 모델 류모 씨가 행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싸우고 누르고 피가 묻었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다. 류 씨는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장당했는데 이후 이곳에 서 있던 남성 2명을 폭행하는 등 또다시 난동을 부렸습니다. 류 씨는 클럽 바깥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갑자기 목을 물어뜯었고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게 목격자 진술입니다. 옆에 담배 피우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담배 한 대 달라 그래 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랬다는 거야. 경찰은 류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만취 상태임을 감안해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류 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류 씨를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부의장이 시민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회색 자켓을 입은 남성이 삿대질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앞에 있는 남성을 강하게 밀칩니다. 주변을 만류해도 자켓까지 벗으며 삿대질을 이어갑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40살 A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손바닥 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벌리세요. 그 사이로 목소리를 쳤어요. 흔히 말해서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특선자에서 그런 식의 지르기를 하거든요. 김 부의장은 어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회의가 끝나자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A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가 뭐 밀친 게 폭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욕하고서나 덤벼들고 저보다 나이 한참 더 먹은 사람한테 그런 건 폭행 아닌가요? 그거? 폭행을 당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진규 부의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조율을 해서 신속히 조사를 해야죠.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한 뒤 김 부의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IMF 때인 지난 1998년 한보그룹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는 해외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됐었죠. 자,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는데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등 국적을 바꿔가면서 신분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1998년 한보그룹 사태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됐던 정한근 씨. 동아시아가스 320억 원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검거 이후 행적을 추적해보니 가짜 여권으로 버젓이 해외를 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캐나다 시민권자 A씨의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거듭해온 겁니다. 정 씨가 도피 기간 사용한 이름은 확인된 것만 4가지.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취득했을 정도로 국적 관리에도 치밀했습니다. 특히 2011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대만계 미국인과의 혼인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A씨의 집게 손가락 지문이 정 씨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는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정 씨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에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지 시간 지난 18일 미국의 협조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에 탑승한 정 씨를 경유지인 파나마 공항에 구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직후 정 씨는 류션 헬리라는 미국 여권을 반납하면서 21년에 걸친 도주 생활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인데 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해서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는 우리 경제가 IMF 구제금융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로 밝혀진 한보그룹 부실 대출 규모만 5조 7천억 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2002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재단에서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이후 암 치료를 받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한 정 전 회장은 12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횡령 자금은 호화 도피 생활에 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환된 정 씨도 아버지 행방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 전 회장의 올해 나이는 96세.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마지막 행선지로 파악된 키르기즈스탄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2,2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3년 6개월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모레부터 한 잔쯤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내려가고 음주 사고 처벌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됩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차량이 환경미화원인 54살 한모 씨를 치고 달아납니다. 사고 현장에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토대로 경찰이 3시간 만에 찾아낸 운전자 52살 박모 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3%였습니다. 피해자 한 씨는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그동안 훈방 처리됐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검찰도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뺑소니 혐의자 역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준 강화 시점에 맞춰 8월 말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17년 합의 이혼으로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던 A씨 부부. 이혼 당시 남편인 A씨가 살던 아파트를 갖는 대신 아내 B씨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 B씨는 전 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 2심은 재산 분할 당시 청산 조항을 내세워 아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붉은 수돗물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수도관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른바 물때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정기적인 점검과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매설된 수도관에 특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내부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15년 전 매설된 수도관 안입니다. 안쪽 벽면에 노란 작은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안쪽으로 밀어넣을 때마다 이물질들이 물속으로 퍼집니다. 매설한 지 20년이 지난 수도관은 알갱이가 붉은색을 띠고 크기도 더 큽니다. 동맥경화 환자의 혈관처럼 붉고 노란 이물질이 안쪽 벽에 덩어리째 붙어 있습니다. 이물질은 붉은 수돗물의 원인인 물때입니다. 그 물속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입자성 물질들이 유속이 느린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덩어리가 져가지고 큰 입자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관이 부식돼 생기는 녹도 섞입니다. 물때는 오래된 수도관일수록 켜켜이 쌓이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기적인 점검에 이은 세척이나 갱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관의 총 연장 길이는 20만 9천 킬로미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은 3만 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세척이나 갱생 작업을 한 수도관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에서 3%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주기적인 점검과 세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엔 수박만큼 시원한 과일이 없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너도 나도 고창 수박 축제장으로 몰렸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른 몸통만한 수박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먹기 좋게 수박을 잘라 한 입 베어무니 꿀맛이에요. 더위도 금방 사라집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더위에 딱 좋고요. 갈증해서 짱이에요. 화채 만들기 체험장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잘게 썬 수박에 복분자와 탄산음료를 섞으니 맛있는 화채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제철 과일을 싼 값에 사려는 사람들은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구매자들은 잘 익은 수박을 골라봅니다. 통통 손으로 해봐가지고 소리가 맑고요. 뒷꼭지를 봤을 때 구멍이 크지 않고 이렇게 짧게 생긴 걸 골랐습니다. 네, 저렴하니 잘 골랐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물총 싸움을 하며 더위를 날립니다. 애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죠.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힐링하는 느낌? 전북 고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수박과 복분자 명품화 전략을 추진해 500억 원어치 농업 소득을 올렸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농장 시장이 큰 인기입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가는 노동력과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데요.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오디 농장입니다. 뽕나무에서 검게 익은 오디 열매를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따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밑으로 좀 이렇게 숙여서 앉아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오디를 맛보며 직접 수확해 구매할 수 있는 농장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디를 따서 이 1kg 통을 가득 채우는데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직접 딴 이 오디는 이곳에서 일반 매장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뽕잎 장아찌를 만들거나 오디잼을 담그는 체험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농장주는 일손과 유통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직거래를 생각하고 농장시장 개념을 도입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농장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근교를 중심으로 200여 곳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농촌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농장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농장 시장이 농산물 유통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여성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이튿날인 지난 12일 실종자 시신을 수습한 이후 10일 만입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 22일 오후 10시 8분쯤 침몰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체펠섬 지역에서 헝가리 어부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당국과 우리 측 신속대응팀은 즉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시신이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지문 채취가 어려워 DNA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신이 허블레아니호의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될 경우 남은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헝가리 당국은 조만간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선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리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매주 2차례 경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군사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킨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은 철회했었지만 대신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The sanctions have hit them hard. More sanctions are going to be put on. A lot more.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중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충돌은 비껴갔지만 제재 카드를 통해 대이란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지난 20일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킨 후 미국도 곧장 보복 공격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150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시 10분 전 작전을 철회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에겐 볼턴 안보보좌관 같은 매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한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t's always on the table until we get this off. Thank you.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철회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을 강행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무인기가 격추된 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란 미사일 통제 시스템과 정보단체 등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예, 오늘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간호장교의 클럽 성추행. 어떤 내용이죠? 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남성들을 성추행하고 또 남의 지갑을 가져가려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이 간호장교는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와 군인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다른 남성들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또 지갑을 꺼내가려 하다가 이 남성들이 신고하려 하자 또 신고하지 말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표현이 좀 신체 주요 부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뭐 허리하고 허벅지 뭐 이 정도인데. 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들을 확보한 다음 이 장교를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세금 체납으로 3번 압류, 윤석열 경찰총장 후보자 이야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3번 집을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 부부의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엄청난 자산가로 알려진 부인 김모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서울 서초구 세무과가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한 겁니다.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에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이죠. 예. 그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대상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총장도 있다는 점입니다. 윤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형기 만료, 침묵기가 이재만 전 비서관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새벽 형기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늘자로 석방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이미 형기를 다 채워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예, 정치부 박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작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수장고라고 하는데요. 최근 관객들과 소통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 개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개관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수장고입니다. 7m 길이의 장 안에 신라시대 토기와 기와가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수장고 10곳 중 한 곳을 개방해 전시실 형태로 꾸민 건데 국립박물관으로선 최초입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물 몇 개 정도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유물들을 잘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만 여기 수장고에서는 그 전량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 바람은 지난해 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리관 없이 작품을 사방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개관 6개월 만에 9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장고 개방이 대세가 되면서 제주도청이 공공수장고를 열었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아예 수장고 형식을 빌린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미술관이 작품의 가치가 아니라 작품이 수장고에 입고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 순서대로 전시를 한 겁니다. 컬렉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관람객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함이었으며 금단의 영역이었던 수장고가 열리면서 관람객과 작품들의 교감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내일도 한여름 날씨가 예상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여과 없이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솟겠고요. 수시간 내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선글라스와 모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30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 한때도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 지역에 첫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의 장마가 시작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기질 양호하겠고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